네, 이번에는 FPU에서 더하기를 할 건데, 더하기 명령어는 fadd입니다. 그래서 그냥 add가 있었죠, 기존에. 그래서 f가 앞에 붙은 FPU에서 부동소수점 더하기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fadd가 있는데, 오퍼랜드를 어떤 것이 올 수 있냐라면 이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지금 메모리 주소를 네, 대괄호 안에 넣어서 지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FPU 안에 스택을 2개 지정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먼저 메모리 지정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설명을 보면은 이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 영역 안에 있는 부동소수점 값하고 FPU 안에 있는 이 ST0에 있는 부동소수점 값 그 2개를 더하는 거죠. 2개를 더해서 ST0에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해볼까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CPU가 있고 뭐 요즘은 CPU 내부에 FPU가 있죠. 그래서 CPU가 있고요. 이 내부에 FPU 영역이 있고 이 내부에 FPU, CPU. 요즘은 뭐 FPU라고 따로 안 하고 그냥 부동소수점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PU 안에 부동소수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ST 영역이 있죠. 스택 영역. 부동소수점 처리하는 부분 중에서요. 그 중에서 ST0가 있을 겁니다. ST0. 그리고 또 램이 있을 겁니다. 램이 있을 거고요. 램. RAM이죠. 명령어를 이렇게 한다면 fadd 그리고 뭐 dword WORLD dword ptr 예를 들어 뭐 4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주소가 4라고 하면은 이 곳에 있는 부동소수점 값하고 st0에 있는 부동소수점 값이 더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이 데이터를 여기로 가져와서 부동소수점 처리하는 곳으로 가져와서 그 데이터랑 이 데이터 2개를 더한 후에 다시 ST0에 넣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령어를 실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명령어가 CPU에 전달되고 그 CPU에서 이 명령어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행동으로서 램한테 어떤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읽은 데이터를 부동수점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고 이 부동수점 처리하는 곳에서 받은 데이터랑 ST0에 있는 또 그 데이터를 더해서 다시 ST0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이 바로 fadd 중에서 오퍼랜드로 메모리의 위치를 주소값으로 지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dword ptr 402000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402000에 있는 4바이트 이 4바이트 부동소수점 데이터 값하고 ST0에 있는 부동소수점 값 2개가 더해진 후에 그 결과값이 ST0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맨 처음 우선적으로 ST0에 뭔가 값이 있어야겠죠. 그 값을 일단 넣어볼게요. finit으로 초기화라고 fld로 dword ptr 402000 이렇게 그리고 1.0을 넣어보도록 하죠. 솔직히 제가 이 강좌에서 자주 쓰는 값인 1.0 말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따로 계산할 수 있지만은 1.0 들어갔습니다. 밸리드 이렇게 떴습니다. 그렇죠? 밸리드 뜨고 fadd로 더하는 거죠. dword ptr 402000 402,000에 있는 4바이트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쵸? ptr이란 게 포인터라는 뜻이었고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더해질 겁니다. fadd
F8 하면 네, 더해져서 2.0이 되었습니다. 2.0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ST0에 있는 값은 덮어 씌워져서 없어진 거죠. 그쵸? 덮어 씌워져서 없어진 겁니다. 모든 메모리가 그렇듯이 메모리는 동시에 한순간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덮어 씌워진 거죠.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32비트 표현이죠. 부동수수점 32비트 표현으로 표현된 그 실수값이죠. 그쵸? 네, 그 실수값하고 더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거는 64비트, 즉 4바이트, 8바이트죠. 그쵸? 4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부동수수점 데이터를 담으려면 역시나 메모리 공간이 8바이트가 필요하고 그곳을 가리키려면 역시나 8바이트를 가리키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8바이트를 가리키는 것은 이제 코드워드였죠. 코드워드 PTR. 이건 402.010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 어떤 값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값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냥 2.0을 넣어보도록 하죠. 2.0을 넣는데 일일이 방금처럼 헥스 에디터로 수정해서 넣는 게 아니고 ST0에 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fstore 명령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할 겸 하는 거죠. 스토어는 이렇게 stor이지만은 줄여서 쓰죠. 그쵸? fst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q-word 402.010 여기다 저장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402.010 제대로 썼나요? 실행하면은 네,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2.0이라는 부동수수점 표현을 FPU에서는 10바이트짜리 표현을 내부에서는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10바이트짜리 부동수수점 표현을 8바이트짜리 부동수수점 표현으로 바꾸어서 메모리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거랑 이제 ST0랑 서로 두 개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은 fadd로 이번에는 qword ptr 402.010 이렇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2.0 더하기 2.0이기 때문에 4.0이 되고 그 결과가 또 ST0에 들어가게 되겠죠. 4.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fadd st0 하고 sti 또는 sti st0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add는 메모리와는 상관이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명령은 메모리의 주소를 지정함으로써 메모리에서 읽는 작업을 했었죠. 데이터를. 이거는 스택 안에 있는 데이터끼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 add가 오퍼랜드가 또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더해서 앞에 부분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은 ST0랑 STI, ST1이라고 하면 ST1이 되겠죠. 그래서 ST1이라고 하면은 ST0이랑 ST1을 더해서 ST0에다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STI랑 ST0을 더해서 STI에다가 결과값을 넣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FPU의 스택 영역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FLD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D로 qword ptr 402.010 아까 그 2.0을 다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고요. 하나 그냥 더 넣어보도록 하죠. FLD dword ptr 402.010 1.0이었죠. 이거 1.0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랑 뭐를 더해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결과를 st0에다 넣는 표현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0하고 st1 이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st0에다가 저장하는 명령인 겁니다. f add st0 제로 먼저 쓰죠. f add st1 1하고 더하기로 했었죠. 이 두 개를 더해서 st0에다 넣는 거. f add라고 썼네. 네, 오퍼랜드니까 이거는 이거만 지정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살짝 좀 멍했어요. 그래서 f add하고 오퍼랜드로 fpu의 스택 영역 메모리 두 개를 지정을 해준 거죠. 이거는 기계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 기계어 안에 st0이랑 st1을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기계어 시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도록 할 거고. 그리고 st0는 역시나 st로 축약을 해서 표현이 된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걸 하면 두 개가 더해져서 st0가 3이 되겠죠. st1은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3이 되었습니다. f add 이번에는 st1하고 st2를 더해서 결과를 st2에다 넣는 거. 이거는 되냐? 이걸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명령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st1 하고 2를 더해서 결과를 st2에다 넣어라. 이런 거 되냐? 안 됩니다. 이런 건 명령어가 없는 거죠. 명령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st2랑 st0를 더해서 결과를 st2에다 넣어라. 이건 있죠. 네, 이런 명령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하면은 st2 이거랑 st0 이걸 더하면은 3.0 더하기 4.0이고 7.0이 되고 그 값을 st2에 넣으니까 st2가 7.0이 될 겁니다. 7.0 이렇게 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규칙을 알 수 있냐면은 둘 다 st0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st0를 반드시 사용한다. st0는 반드시 사용을 하고요. 반대쪽 여기죠. 이 두 개죠. 네, st0는 반드시 사용하고 반대쪽에선 st i번째 그래서 몇 번째 st 스택 영역의 몇 번째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이걸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add에 두 스택 영역을 더하는 이 명령어를 살펴보면은 st0에 저장하는 것이 있고 st0가 아닌 다른 쪽에 저장하는 버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st0 쪽에 저장을 하는 명령어는 기계어로 보면은 d8입니다. 네, d8이고요. d8c0이죠. 네, d8c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st0이 아닌 다른 쪽에 저장을 하는 어셈블리어에 대한 명령어는 기계어는 dc00입니다. 그리고 st0이 아닌 다른 쪽, 즉 i번째죠. i번째. 이 i번째 i가 몇 번째냐 라는 데이터가 뒤에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서는 i 플러스 i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0번째라는 거는 0번째, 즉 0이라는 데이터는 이 기계어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기계어의 종류로 나뉘어지기 때문이죠. 기계어의 종류로 나뉘어지고 S0이 아닌 다른 쪽이 몇 번째냐에 대한 데이터가 플러스 i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서는 st0랑 st1을 더하고 그 결과를 st0에 저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기계어로는 d8, da, c0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죠? 1이 되나요? 네, 플러스 1에서 d8, c1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dcd2라는 기계어를 보면은 dcde i가 2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t2랑 st0를 더해서 결과를 st2에 넣는다 라는 의미의 명령을 한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하면은
계속 더하면은 정수 표현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쵸? 오버플로우.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 설정되는 플래그, 오버플로우 플래그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부동 소수점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없냐? 있습니다. 네,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날까요? 그냥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겠죠? 그럼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MP 40102A 여기로 계속 점프를 하는 거죠. 02A가 아니고 028인데 028 예, 바로 위 명령으로 계속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 값이 증가합니다.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어디까지 증가하게 될까요? 물론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넘어섰을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겠죠. F9 실행으로 한번 해볼까요? 실행 런 그리고 일시정지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최대값은 안 됐네. 일시정지. 너무 지금은 값이 너무 적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를 ST2로 바꾸고 두 개를 반복해서 더하도록 하죠. 그럼 ST0랑 ST2가 엄청난 속도로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자, 이걸 계속 실행하는 거죠. 네. 계속 더했더니 이상한 값이 됐어요. 이상한 값이 되었는데 보니까 플러스 INF가 되었고요. 헥스 값으로는 이런 값이 되었습니다. 헥스 값으로는 이런 값. 이 값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부동소수점 표현은 사인 비트 부호 비트랑 사인 그리고 지수부랑 그리고 가수부가 있었다고 했었죠. 영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수부, 가수부. 네. 한글로 쓰는데 지수부랑 가수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했었죠. 데이터가. 그리고 네, 사인 부분은 최상위 한 비트고 여기서 최상위 한 바이트가 7이라는 걸 봤을 때 이건 0111이므로 최상위 비트는 0이고 그쵸? 0이라는 거죠. 0이면 이제 플러스란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10바이트죠. 내부에서는 FPU 내부에서는 10바이트짜리 표현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10바이트 10바이트에서 지수부의 비트 수는 15비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상위 한 바이트 중에서 0111에서 111 부분이죠. 그쵸? 111 부분. 그리고 그 다음 F 그 다음 8에서 8은 1000인데 그 중에 1에 해당하는 값까지가 지수 부분이라는 거죠. 7 부분 중에 7의 하위 3비트 111 그 다음에 FFF 한자리 16진수 한자리는 이진수 4자리니까 111 1111 1111 1111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에 해당하는 최상위 한 비트 1 그래서 1이 15개 있는 이 값이 지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 부분은 0이죠. 가수 부분은 0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비트가 다 0이니까 그런 거죠. 보면 0입니다. 그럼 이 값을 이전에 배운 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사인은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에 1.0이죠, 0. 왜냐면은 가수 부분이 0이니까요. 소수점 이하가 다 0인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의 바이오스 값은 10바이트 표현에서는 16383입니다. 네, 옆에 자료 켜놓고 보고 쓴 겁니다. 네, 16383입니다. 이 값을 구해내는 식도 예전에 알려드린 바 있었죠. 그 다음에는 15개 값이죠. 15개 값. 이거는 2의 16승 빼기 1로 구할 수 있죠. 2의 16승 2의 16승 빼기 1 65535 6553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네, 실제 값은 플러스 1.2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용 25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상당히 작은 0에 가까운 그런 값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여기서는 INF 플러스 INF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서는 밸리드가 아니고 이제 배드라고 떴죠. 배드라고 떴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이거 뭘 뜻하냐라는 거는, 이거는 이러한 값은 부동소수점 표현에서 숫자 값으로 읽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의미가 있는 값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네, 트랩 리프레젠테이션, 트랩 표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흔히 트랩 표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숫자 값이 아닌 특수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값은 무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피니트에서 INF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인피니트. 그래서 여기서 INF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한 중에서도 플러스 무한이 있고 마이너스 무한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INF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값이 계산된 것은, 왜 이런 값이 계산됐냐라는 것은 10바이트 부동소수점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큰 값이 결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정수 데이터에서는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으로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그냥 오버플로우 플래그를 0으로 해놨는데, 0에서 1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오버플로우 비트를 세팅하는 걸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부동소수점 표현에서는 결과값을 무한값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즉 무한값 플러스 무한값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오버플로우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났냐면은 무한이 커지는 방향으로, 즉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때 INF 이 값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양의 무한, 음의 무한, 그리고 숫자가 아닌 이 세 개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fAdd를 이용해서 더하는 것, 메모리의 주소를 오퍼랜드로 지정하는 방식, 4바이트랑 8바이트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FPU의 스택 영역을 지정하는 방식 두 개가 있었죠. 물론 ST0은 반드시 들어가고, ST0의 결과가 들어가냐, 아니면 ST0이 아닌 다른 쪽의 결과가 들어가냐, 이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봤고, 무한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더하면 양의 실수를 계속 더해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선 값이 결과로 나오면은 이렇게 무한값이 결과가 되고, 그 값이 메모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값은 16진수로 이러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